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또 특별한 뉴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뉴스, 체크해볼 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뉴스 함께 체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이 공매도 관련해서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뉴스 두 개는 일단은 유진투자증권 쪽 이 한 연구원이죠. 한 연구원. 이 한병화 연구원이 거품 낀 양극재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뭐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 기사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가 이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실적 청신호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는 의미로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양극재 캐파를 좀 비교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화학이랑 LNF 이렇게 해서 4대 양극재 회사 얘네들 캐판 한번 비교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가 되면은 말씀을 드릴 거고, 계속 이제 증설 얘기도 나오면서 현재 시장에 뿌려져 있는 얘기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좀 체크가 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 하셔야 될 게, 이 캐파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캐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얘네들이 이제 판매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중에서 뭐 LFP가 있을 수 있을 거고, 하이니켈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미드니켈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를 텐데 그거에 따른 가격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체크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만약에 추후에 캐파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는 아마 다른 이슈를 제거하고 공통된 조건 하에서 아마 얘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수직 개발을 시켜둔 상황이면은 사실 그 원자재를 가져오는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원가 절감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이 너무 어렵다는 점. 그래서 추후에 이제 캐파 부분을 계산을 할 때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은 조건 하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제가 준비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여쭤보신 분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진짜 정말 많은데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자문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영상에 녹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뭐 뉴스 체크만 할 거라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앞에 좀 말씀을 드리고 뉴스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뒤쪽에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앞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뭐 볼 게 없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던 이런 장기 이평선을 명확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은 나와줘야 한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골든크로스 구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구간들이 나올 때마다 수급이 과연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슈는 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는 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만 지금 빨간불이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뭐 삼성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삼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 이상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 LNF도 오늘 마이너스 2.66%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LNF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관련주랑 뭐 자동차 관련주들 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현대차도 지금 3%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도 다 3%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F가 지금 이만큼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이 크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메이저 수급 이탈은 없습니다.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일부 매도 물량이 있네요. 근데 뭐 중요한 물량은 아니라서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좀 매수 물량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최근 20일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메릴린치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모건 스탠리가 일단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최근에 이제 메릴린치 쪽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현재 20만 주까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20일 기준으로 해서는 13만 주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JP모건도 요즘에 좀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반대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증권사들은 뭐다?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수급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는 시장 영향을 현재 크게 받고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매도도 제가 봤을 땐 딱히 바뀐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일단은 보면은 대량 보유자는 사실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생성 중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기존에 이제 24년 3월 이 구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의 증권사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세 개의 증권사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이미 공매도 상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도 아마 공매도 상한 물량이 좀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남았는지 좀 볼게요. 140만 주 정도 남았네요, 현재. 네. 이게 좀 100만 주 밑으로 떨어지면은 공매도 대량 보유자도 하나 정도는 또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공매도 상한 물량이 빠르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추세 전환이 나오는 시기에 공매도 상한 물량도 같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주 공시 이후에 세론이 일부 나왔는데, 이때도 사실 세론 부분도 세론이지만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도 저는 분명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수주 공시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죠. 기대할 수 있는 이 수주 공시들,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업종 자체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도 있다. 그리고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됐나 싶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일단은 주가에 거품 낀 양극재주, 전기차 업황 개선은 아직이다 라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국내 양극재 업체가 주가가 여전히 거품이 끼어있다고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이 한병화 연구원이. 전방 산업인 전기차 업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인데, 업황 개선은 사실 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에 좀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 전방 산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리튬 가격,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거품이 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병화 연구원이 이제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죠. 네, 아무튼 네,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는 거품의 영역에 있다. 이 국내 업체가 비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양극재 판매량 성장세도 꺾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1분기 한국의 이 양극재 수출 물량이 56,94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가 줄었고 작년 1분기에서 3분기 분기당 양극재 수출 물량이 7만 톤을 웃돌았지만 4분기에는 47,643톤으로 급감했다. 작년 연간 판매량이 21년 대비 9%밖에 안 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 양극재 정상화 기조를 확인하려면은 최소 분기당 7만 톤 수준으로 복귀를 해야 한다. 결국에는 전방 산업이 좋지 않으니까 출하량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23년도에 전기차 판매량이 전방 산업이 좀 성장률이 줄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지만 다시 그 전방 산업이 살아나기까지는 일부 시간이 걸린다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내가 투자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의 이 주식 투자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양극재 관련주들이 이제 거품이 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거품이 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뭐 미래의 가치를 땡겨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저가형 관련해서 LFP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전기차로의 이 전환되는 시점은 늦어지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그 시장에서 보는 그 관측이 가장 비슷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캐중 구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내연기관에서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그 시기는 분명하게 올 건데 내연기관차의 이 판매되는 그 기간 연도가 좀 늘었다 정도?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 LNF가 수주 계약을 어떻게 따오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이 LNF의 출하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 LNF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LNF의 주가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뉴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해요. 이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이 실적 회복 청신호. 이거는 제가 리튬 가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던 리튬 가격이 3월부터 킬로그램당 이 100위안대를 진입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이 하락에 대한 제한은 분명하게 생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 리튬을 생산하는 생산 업체에서도 사실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너무 가격이 하락하면은 계속해서 이 생산하는 곳에서 감산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런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이 유가와 제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펙이 이제 유가의 이 증산과 감산을 좀 진행을 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 제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이 기업들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전에 사들였던 리튬을 양극재로 제조를 해서 배터리 기업에 납품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원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비싼 가격에 팔아서 싼 가격의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구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일어나면서 실적 부분, 이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좀 큰 타격을 미친 건데, 이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해소가 되고 있다,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그 유가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 리튬 생산 업체 이 엘버말이 올해 초에 리튬 가격 하락을 이유로 이 인력 구조화, 그리고 인력 구조 조정과, 그리고 자본 지출 축소를 단행한 바 있다.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약 15만 톤의 공급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공급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 리튬 가격의 반등을 도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에서도 이제 환경 문제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도 그렇고 호주 쪽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제가 왜 이것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다른 나라들에서 리튬을 이제 개발을 한다, 양산을 한다, 두 배로 늘린다. 이러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에는 일부 좀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를 해봤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물량을 좀 체크를 해봤고,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상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메릴린치 쪽에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큰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 물량은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물량입니다. 제가 좀 길게 보면은 삼성증권이랑 이런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개인들의 물량이 좀 이탈하는 게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좀 다른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들의 물량이 좀 털려줘야지, 이 물량들이 소화가 돼야지 주가 상승은 좀 더 가볍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고,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 매물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물량들, 지금 16만원에서 25만원까지, 16만원에서 25만원까지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물량을 소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거래량이 터져주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수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NF 또 구구절절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8분을 떠들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수급적인 이탈은 크게 없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슈를 봤을 때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에 제한적이고, 그리고 하락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데일리 뉴스랑 수급적인 부분만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다음에 이 양극재 캐파 비교를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와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